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강재인의 가슴은 먹먹하게 요동쳤습니다. YL그룹. 어머니. 그 새파란 어머니보다 한참 어린 그 제비는 누구십니까? 그녀의 아버지를 몰락시키고 김도윤의 동생 도희의 죽음에 깊게 연루된 바로 그 집단에 이제는 디자이너로 입성하게 된 거죠. 제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꿈 깨세요. 절대 새아버지는 안 돼요. 아셨죠? 승리라 하기엔 쓰라린 복수라 하기엔 아득한 그 출발선 위에 서 있던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신 제인은 태연한 얼굴로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존재를 알아본 몇몇 임원들이 수군거렸고 TF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책상엔 실무자료가 아닌 회사 규율 수첩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디자인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세요. 우선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배우는 게 먼저니까. 상사의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배제의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견디게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회의에서 발표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복구가 어려웠습니다. 이건 실수일 수 없어. 제인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TF팀 동료 중 한 명의 책상에서 자신의 USB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 그대로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복사본을 만들어 IT팀에 정식 분석을 의뢰하고 그 분석 결과를 조용히 자신만의 USB에 보관합니다. 반격은 준비될 때에야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누군가는 일부러 자리를 피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몰래 그녀를 흘러보며 핸드폰에 무언가를 찍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투서가 돌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 투서엔 강재인이라는 이름은 가짜이며 그녀는 회사 내부를 뒤흔들기 위해 침투한 인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정확하게 반격을 준비해갔습니다. 자료 유출 사고의 내막, 회계장부의 이상한 공백, 그리고 TF팀 팀장의 사적인 거래 내역까지. 그녀는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녀는 도희와 관련된 의문스러운 회의록을 발견합니다. 도윤이 복구해온 이메일 기록 중 도희가 마지막으로 보고했던 안전관리 보고서 초안이 남아있었던 것. 제인은 퇴근 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바로 K이사. 과거 도희가 우려하던 내부 인물이며 YL그룹에서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 황기찬. 그 순간 제인의 눈빛은 냉철하게 식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할 것이며 그녀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겐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도희가 남긴 모든 조각들이 김도윤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인은 다시 다짐합니다.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진실을 말할 사람이야. 그 결의는 회사 안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존재와 조우하게 될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강세리. 그녀는 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남 탓으로 돌렸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세리에게 마침내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36회에서는 그녀의 과거를 꿰뚫고 있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전개가 급물살을 탑니다. 그 인물은 과거 강세리가 비밀리에 저질렀던 불법 로비, 조작된 학력 이력, 그리고 도희 사건과 엮인 의문스러운 인맥까지 모두 깨고 있는 인물로 YL그룹 회장 황기찬을 정면으로 찾아갑니다. 혹시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오래된 서류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기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진 속엔 5년 전 YL그룹 VIP 라운지에서 비밀리에 열린 모임의 장면이 담겨 있었고 사진 한 구석에 강세리의 모습이 또렷이 찍혀 있었던 거죠. 기찬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건 말이 안 돼. 하지만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세리씨가 과거에 벌인 일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요. 충격을 받은 기찬은 이후 세리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관련된 이야기들을 흘리고 그녀의 거짓말과 동요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하죠. 이 상황은 YL 내부에도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리 전무가 조작된 학력으로 임원까지 올랐다더라. 도희 대리 사건에 세리가 관여했었다더라는 루머가 돌면서 TF팀 내에서도 그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강세리는 이를 무마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회사 내부의 자료를 조작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팀원을 압박합니다. 심지어 제인을 겨냥한 흠집 내기와 익명투서까지 뿌리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파국을 막으려 하죠. 이 와중에 도유경과 황나라 역시 세리에 대한 의심을 키워갑니다. 특히 황나라는 식사 자리에서 슬쩍 언급합니다. 세리 언니 옛날에 어디 유학 갔다 왔다고 했었죠? 근데 그 학교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강세리는 순간 얼굴이 굳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 그건 합병돼서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이상해졌고 도유경은 조용히 세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확신의 신호였죠. 그러던 중 기차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것은 도희 사건 당시의 사고 블랙박스 복원 파일. 그 영상에는 사고 전 세리가 도희와 통화하는 장면과 세리가 도희를 위협하는 듯한 말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차는 그 영상을 들고 혼자 사무실에서 재생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말없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세리야, 너 정말 어디까지 망가진 거니? 이후 회장실에 강세리가 들어오고 기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묻죠.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기차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때 너랑 도희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세리는 순간적으로 긴장한 듯하지만 곧바로 평정을 가장하며 대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사내 갈등 정도였어요. 하지만 기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에 든 USB를 책상 위에 놓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어. 내 목소리, 내 말투, 그건 갈등이 아니었어. 협박이었어. 강세리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지고 숨을 들이마신 뒤 말합니다. 그랬다면 이제 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장면은 36회 후반부의 클라이맥스로 이어지며 기차 내 분노와 세리의 위기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까지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36회는 바로 그 마지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도유는 제인과 다시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오랜 시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도희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그들의 공조는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죠. 단순히 가해자에게 벌을 준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길이자 동시에 서로가 겪은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도유는 도희가 남긴 마지막 노트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안엔 K사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어떤 약품 투여 시트와 메모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정상 수치 벗어남, K사 승인 아래 진행이라는 문구. 이 단서 하나만으로도 도희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제이는 YLTF팀 내에서 누군가 문서를 조작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이상하게 누락된 문서 번호, 제인이 작성한 보고서와 유사한 문체의 익명투서, 내부 이메일 로그에서 확인된 세리의 수상한 접근 기록들, 조각이 하나둘 맞춰질수록 퍼즐의 그림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유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이걸 폭로하려면 완벽해야 해요. 그 사람들은 틈이 보이면 바로 물어뜯을 거예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있어야 해요. 나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공조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고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도유는 제인의 방에서 도희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입니다. 도희야, 이제 곧 언니가 우리가 너를 위해 나설 거야.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감정이 깊어지는 전환점이자 시청자들에게도 도윤이 단순히 복수에만 집중하는 인물이 아니라 도희를 향한 진심과 제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 됩니다. 둘은 이후 병원 기록 보관소, YL 본사내 서버실, 폐쇄된 연구동까지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기록, 삭제된 영상, 암호화된 서버 백업본까지 손에 넣기 위한 작업은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들의 연대는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도윤이 결정적인 파일을 손에 넣습니다. 바로 도희가 마지막까지 접속했던 사내 메신저 로그 백업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리와 도희의 마지막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메시지. 도희 K사한테 자료 넘긴 거 들켰어. 나 오늘 퇴근 못할 수도 있어.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그날 도희는 이미 타겟이었어. 이제 그들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도유는 제인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이젠 되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린 끝까지 간다. 그 말은 곧 다음 회의 파장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이제 시작이고 복수는 진실의 얼굴을 하고 서서히 YL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TF팀 회의에서 디자인 안건을 발표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공모전 수상 이후 그녀가 정식으로 실무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였죠. 제이는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조용히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고 특히 강세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이 안건은 기존 컨셉에서 탈피해 YL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제이는 그렇게 말을 맺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조용히 손을 들고 입을 엽니다.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컨셉 저희가 이미 지난 분기 때 채택했던 안과 유사한데요. 제이는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사하지만 실행 전략은 다릅니다. 여기 비교 분석 시트를 보시면. 그러나 세리는 준비라도 한 듯 다른 문서를 들이밉니다. 그건 이 문서와도 거의 동일하네요. 그런데 이 문서 제 팀이 3개월 전에 작성한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인에게 쏠렸고 팀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럼 이 발표가 표절인가요? 제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저 문서의 접근 권한은 제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럼 누가 당신에게 이 자료를 넘겼다는 건가요? 혹시 팀 내 누군가와 짜고 치신 건 아닌지요? 회의는 점점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한 여자가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나이가 지긋하지만 날카로운 인상. 그는 말없이 가운데 자리로 걸어 나와 말합니다. 이 회의 저도 잠시 들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웅성거립니다. 기차는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그 여자는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 자료는 강세리 전무의 학력 및 경력 조작 의혹과 관련된 공익 제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에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강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 사람 누구야? 누가 들여보낸 거야? 하지만 이미 팀원들의 시선은 모두 바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인의 발표를 비난하던 눈빛은 이제 강세리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죠.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자료, 제인 씨가 만든 게 맞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 메타데이터와 문체 패턴이 일치합니다. 반면 이쪽 문서는 최근에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죠. 팀장은 당황한 듯 두 문서를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덮어 씌운 건가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팀 내에서. 그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제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36회는 그렇게 회의실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현장을 그리며 충격과 반전의 클라이맥스로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